지난번에 지금 우리 동안들한테 그 숙제를 내준 게 있습니다. 그 나만의 레포트를 한번 작성해봐라. 저를 포함해서 스승님께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레포트를 이제 작성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느꼈던 게 정법을 만나기 전에 과거와 이제 정법을 만나고든지 그다음에 이제 앞에 미래 그 키워드를 갖고 제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모습을 또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또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레포트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또 2차 공부가 있는지 스님께서 한번 방향이 있으면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때까지 지금 정법을 뭐 3년 들었다, 5년 들었다는 듣는 그 자체가 지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몰랐던 거를 지금 답을 받는 거예요. 답을 받고 이게 축적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그럼 뭐 해야 되지? 이래 되는 거죠. 저마다 소질을 다르게 태어난 홍익 인간들은 전보다 너가 할 일이 다 있어요. 내가 못 찾을 뿐이지. 그러면 내 소질이 뭔가? 이래 보니까 내 소질은 분명히 나는 부부하고 잘 살고 싶은데 뭔가 지금 깝깝하게 뭔가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연구하라고 지금 그게 오는 거거든요. 연구하라고. 우리 국민한테 오는 게 깝깝한 게 네 연구거리입니다. 깝깝한 게 네 연구거리야. 나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잘 키우는 게 잘 안 돼. 그럼 그게 연구하라고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 직장에서 상사가 되고 뭐 승진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깝깝하죠. 그게 네 연구거리라니까. 그럼 나는 회장을 하고 싶어. 회장으로서의 존경을 받고 싶어. 근데 존경도 못 받고 막 깝깝해 미쳐. 그러면 그게 네 연구거리예요. 나는 땅도 많고 집도 많이 있는데 깝깝해. 그러면 왜 깝깝하냐? 땅도 많은 게 땅 없는 놈도 잘 사는데. 이게 네 연구거리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홍익 인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홍익 인간들입니다. 인자 시작이에요. 인류의 이 지구에 홍익 인간들이 태어났어. 2차 대전 이후로. 이 지구촌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인류의 홍익 인간들의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이 지식을 다 갖추게끔 인류가 지금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식을 갖췄다면, 우리가 지식인이 맞다면 이 사회를 연구하고 인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너희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일꾼이 아니에요. 연구하라고 내 앞에 이런 환경이 오고 내 앞에 이런 모든 일을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힘들면 인류는 얼마나 힘들겠냐. 지도자들이 힘들면 인류가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올 것 같아. 그걸 너희들이 풀고 연구하고 이걸 잘 잡아서 인류가 우리처럼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삶. 내가 이걸 풀고 나면 엄청나게 즐겁죠. 우리가 이걸 다 풀 때쯤 되면 국제사회가 우리처럼 지금 힘들어집니다. 대한민국처럼. 앞으로 이거 우리한테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풀어서 하나하나 풀 때가 되면 인류가 이렇게 어려워져요. 아주 인류가 난리 납니다. 요럴 때 인류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령이 나와야 되는 게 이게 해동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앞으로 인류 교육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능을 바르게 찾지 못하면 이 살아나가는 이 지금 지구촌에서는 지금 이 모두가 우리 삶을 바르게 찾아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도의 길이란 말이죠. 이걸 답이 없으면 혼동시대가 지금 일어나거든. 대한민국이 지금 혼동시대가 오려고 하는 것처럼, 응? 지금 잘 봐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나와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 저 사람들 대통령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 수 없이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중에서 찍지만 아주 뺑뺑이도 아니고 이건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이 나라가 혼동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치라는 걸 바르게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인류가 전부 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정치인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교본은 나와야 될 거 아닌가 배? 기업이 성장하고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것이 바르게 성장을 하고 무엇을 하면 성장을 해야지만 그게 빛이 나는가? 기업인은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매가지 잡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를 연구해야 되죠. 그런 걸 연구하라고 그쪽에 지금 조직원이 돼가 있는 거예요. 각 분야에. 그러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되냐? 왜 노동자밖에 안 됐냐? 노동자가 뭐냐 도대체?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서 노동자가 우리가 스스로 됐구나. 노동자는 지혜가 안 나와요. 노동자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근본을 몰라. 노예 다음에 노동자예요. 그럼 여기는 노예과예요. 그래서 노예는 노예라고 부르면 강제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노동자는 뭐냐면 돈을 합의 보고 조금씩 주고 일 시키는 사람. 여기 다른 거지. 전부 다 노예예요, 노예. 그럼 노예가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런 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노예 제도에서 못 벗어났다라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노예 제도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기업인하고 지금 노동자라고 부리는 이 가족들이 기업은 가족이라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버렸냐 이거지. 그 답이요. 간단한 데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대기업 될 때 어떻게가 일어났는지를 이걸 촉촉촉촉촉 맞춰보면 알아요. 삼성가족, 현대가족, 대우가족. 우리나라 대기업이 일어난 거는 우리 가족 중심으로 가족이라고 자랑할 때 다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어진 이 기업이 힘들어진 거는 노동자를 생산하고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분리돼 버린 거지. 그럼 노동자가 왜 지금 힘드냐? 대가를 주는 만큼 일하려고 달라대니까 기업도 힘들고 이건 가족이 안 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발전할 수가 없죠. 지혜도 안 나오고. 일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발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하고 돈 얼마 받아서 먹고 살라고 하는 아주 무지랭이들하고 어떻게 이 사회가 발전을 합니까? 여기서부터 중단이 돼버려갖고 대기업들은 이걸 죽으면 안 되니까 편법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래가 이때까지 왔어. 편법으로. 저 가족들이 일하는 방법이 아주 자기 욕심으로, 근데 이 집에 채우는 것만 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이 기업이 빛나게 일어납니까? 그런 게 할 수 없이, 이거 죽으면 안 되니까, 편법으로 운용하면서 온 게 2012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길도 다 잃어버렸어. 이런 거를 누가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찾아서 기업에다가 바르게 가는 길도 잡아주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게 사회 연구원들이에요. 그럼 이제 요렇게 해놓고,